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우리 그 포괄 손익계산서 배웠잖아요. 저번 시간에 함께 공부했었는데,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네이버 금융에도 다 있습니다. 재무제표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포괄 손익계산서 나오잖아요. 포괄 손익계산서에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 계속 영업 사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오죠. 매출액 아래는 매출 원가 있고 매출 총이익이 있고요. 매출비가 매출 총이익에서 흑자 전환했다고 하네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다고. 영업의 수익이 있고요. 비용도 있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이 있고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포괄손익 배웠습니다. 어, 이게 포괄 손익계산서가 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하고 차이가 약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는 여기 당기순이익까지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또 항목이 있거든요. 그 아래 또 포괄손익계산서 관련된 항목이 더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손익계산서만 이해하게 된다면 포괄손익계산서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만 우선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손익계산서하고 포괄손익계산서는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내용만 약간 더 있다는 것뿐인 거죠. 그 추가적인 내용이 우리가 뭐 주식 분석할 때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개념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공부하게 되면 포괄손익계산서는 그냥 똑같은 겁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과 비용,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과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이거하고 여기 보시기에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써있긴 하는데 계정이 똑같잖아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과 비용, 그 다음에 세전 계속 사업이익, 네, 당기순이익 똑같죠. 네, 그래서 손익계산서 개념과 구성 요소 이번 시간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포괄손익계산서하고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딱 보시게 되면 이런 게 기본 원리입니다. 회계 연도가 표시가 됩니다. 회계 연도에 대한 개념도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일정한 특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000년 뭐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1일까지 뭐 이런 식의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 연도. 회계 기간하고 회계 연도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개념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액이 있는데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 요것이 이제 구매 생산 활동. 구매하고 생산하는 활동. 구매는 아무래도 뭔가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 매출 원가가 있겠죠. 매출 돈을 벌어들였겠죠. 그래서 이익이 나오겠죠. 구매하고 생산하는 활동.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영업활동 한 거니까 판매활동. 그래서 구매 생산 활동을 하고 판매 활동을 한 것을 영업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영업활동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있는데 영업활동 외의 수익과 비용.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활동의 수익과 비용을 빼게 되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옵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요거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기 전에 수익이익.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영업이익에 대한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겠죠.
영업 외 수익과 비용을 빼는 거니까 영업에 대한 진짜 오리지널 수익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요 부분을 이제 약간 재무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무적인 관점으로 보는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겠죠. 요거는 세무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영업 손익을 보는 거고, 영업의 비용까지는 영업의 손익에 대해서 보는 거고, 여기까지는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약간 요 정도의 어떤 계략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좀 더 이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뭐 회계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용어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용어의 익숙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아닌 거니까 우리가 뭐 직접 뭐 회계 계정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계사처럼 뭘 이렇게 작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만 체크하면 될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용어에 대한 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좀 나중에 까먹더라도 다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손익계산서란 무엇인가? 한 회계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와 실적을 보고하기 위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영실적이죠. 경영성과와 실적. 실적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로서 당해 기간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모든 수익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차감함으로써 이익을 계산하여 나타냅니다. 대차대조표상의 숫자가 결산일 현재 잔액인데 반해서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의 숫자는 한 회계 기간 동안 누적된 숫자라는 점이 다릅니다. 기업 한 회계 연도 동안에 경영 성과하고 실적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얘기는 이제 경영 성과하고 실적,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 회계 연도 안에 누적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 연도 안에. 회계 기간, 회계 연도 안에 누적된 숫자가. 근데 대차대표상의 숫자는 결산일의 현재 잔액이에요. 현재 잔액이 대차대표상의 숫자인데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와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서 회계기간 또는 회계연도 동안에 누적된 숫자라는 점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누적됐다. 왜? 경영성과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잔액이 아니라 누적된 숫자라는 거. 여기에서는 이제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매출액, 매출원가 이런 거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뭐 여러분들 굳이 이거를 안 봐도 대충은 아시긴 할 거예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긴 맞는데, 그래도 그냥 제가 이 용어에 대해서 약간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더 표준화시킬 수 있긴 하겠죠. 그러므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내 머릿속에 매출액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관점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계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매출액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뭐 다시 한번 그냥 재기억하면 되는데. 매출액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죄송합니다. 매출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이라는 게 뭐냐면 외상 매출 대금 조기 환수에 의한 할인 대금. 그 다음에 매출 환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출한 상품이 구매자의 요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온 것, 그게 매출 환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라는 건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상품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일부 할인해 주는 거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 매출액에서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가, 매출 환입가, 매출 애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요런 내용들도 있어요. 매출 할인가, 매출 환입가, 매출 애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입니다.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 매출액에서 이런 이제 자잘한 것들,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이런 것 등을 차감한 금액이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약간 좀 디테일한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보다. 뭐 매출 할인도 있었고, 매출 환입도 있고, 매출 애누리도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려고 이런 건 아닌 거고, 그렇구나. 매출액이란 것은 이런 정의가 있었구나 라고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매출 원가 여러분들 개념 대략적으로 알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 원가 또는 매입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입니다. 이익이 납니다. 매출 총이익이 납니다. 요거는 아실 거고, 당연히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니까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해서 좀 같이 볼게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무엇이냐?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 비용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함하진 않아요. 매출 원가에는 포함하지 않는 모든 영업 활동. 뭐 영업사원들이 판촉 활동하는 거, 마케팅 활동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겠죠. 그냥 이렇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이런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네, 여기 써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란 것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과 또는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비용.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거, 메인 영업 활동이 아닌 거, 그거 외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 이걸 보면 좀 좋겠죠.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 그건 진짜 이것은 순수한 영업이익이겠죠. 약간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도 괜찮아요. 영업이익하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요거하고 좀 비교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걸 비교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순수한 영업 활동으로 해서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인지, 오히려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때문에 더 영업이익이 커졌는지 또 체크해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뭐 영업이익하고 법인세 차감점 순이익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 비율로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이 많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뭐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걸로 인해서 금융상품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또 벌어들이는 영업의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영업 이 보험연의 사업에 대해서 이 회사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있잖아요. 요거와 이거 영업업자지 둘 다 영업이익이잖아요. 단지
요거는 이제 영업의 수익을 뺀 것이니까 요 금액하고 영업이익하고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그걸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겁니다. 단기 순이익은 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에서 네, 법인세 비용을 빼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 총이익과 그 다음에 영업손익, 네, 영업손익, 여기 영업손익,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 그 다음에 단기 손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볼까요? 근데 요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보시면 돼요.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요런 개념은 요런 개념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너무 이게 회계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용어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매출 총이익이라는 거, 여기 매출 총이익 있죠. 기업의 생산 활동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매출 총이익의 비율이나 매출 원가율을 전년도와 비교함으로써 단기의 제조 원가 과다 투입 여부나 원가 절감 효과를 알아냈습니다. 매출 총이익을 보면서 원가의 어떤 증감을 좀 알 수가 있겠죠. 매출액하고 매출 총이익을 한번 비교함으로 해서 그렇죠. 매출 원가가 너무 증가를 해가지고 증가하게 되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요번에 좀 매출 총이익이 좀 줄어드는 이유는 매출 원가가 많이 증가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요거를 제가 천천히 좀 진행하고 있잖아요. 약간 용어가 너무 많죠. 약간 이해하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암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만 이해하셔도 돼요. 우리는 주식을 하려고 하는 거지 회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개념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개념에 대한 이해 관점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둔다 뭐 그런 관점 네, 그렇게만 접근하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영업손익 네, 영업손익 네, 영업손익은 여기 영업손익 영업활동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을 살펴본다. 영업이익의 크기를 통해 기업의 생존 능력과 경쟁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렇게 표시했는데 아닙니다. 요거예요. 영업손익입니다. 영업손익.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영업손익이죠. 요것이 매우 중요해요. 단지 이제 영업의 비용 요거 차감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영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왔네요. 영업 활동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을 살펴봅니다. 그렇죠? 영업이익을 살펴봅니다. 영업이익의 크기를 통해 기업의 생존 능력과 경쟁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영업이익하고 매출액. 네, 요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건 시장 파일을 보는 거고 영업이익은 얼마만큼 벌어들였냐를 보는 거니까 요 두 가지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번에 제가 그 포괄손익 계산서 분석할 적에 요거 좀 말씀드렸죠. 매출액과 영업이익. 재무상태표인가? 거기서도 그런 얘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 재무활동에 따른 성과를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력을 분석했습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력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이 영업의 비용, 수익과 비용을 뺀 것이 순수익이니까 진짜 영업활동으로 인해서만 이 회사의 어떤 메인 제품 판매에 의해서만 나온 이제 순이익인가. 그러니까 이걸 봐가지고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력을 분석할 수 있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약 20여 분 제가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뭐 계산서에는 이런 항목들이 있다. 요런 항목들이 그냥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좀 개념을 이해하시게 되면은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예. 이해하시면은 다음 시간에는 실전 학습을 진행할 거거든요. 실전 학습에서는 이해하신 거면 끝났어요. 이것만 그냥 이해하시면 암기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해하신 거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와 이렇게 디테일하게 와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고, 요걸 좀 활용해 가서 어떻게 보는지, how to 실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되게 간단한 명료가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포괄 손익계산서 강의를 했었잖아요. 약간 좀 그런 개념이에요. 필요한 것만 딱딱딱 보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좀 더 이렇게 메모리얼 하기 위해서 개념만 좀 잡으려고 이번 시간에 약간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 손익계산서에 대한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만 해주신다면은 실전 학습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소설책 듣듯이 동화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회계사 아닙니다. 우리는 주식 분석하기 위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서 실전 학습에서 함께 살펴볼게요. 시간은 좀 걸렸죠. 시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좀 부담이 많이 가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너무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가시고 20분 동안 방송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동화 구연 그런 거 스토리텔링 그런 듣듯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려보내도 되십니다. 실전 학습에서 딱 보시게 되면 그냥 금방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지만 이제 개념은 좀 아셔야 되는 거니까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